요즘 전국적으로 인구 주택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에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을 찾았던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직원이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주말 충북 제천에선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방문했던 30대 여조사원이 성폭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사원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고. 사고의 1차적 원인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의 시설이나 기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기계가 아닌 주변의 다양한 지역, 날씨 등 환경의 영향도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항상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낙상사고, 대물림 사고 등이 있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통계조사 안전사고 총 103건 중 교통사고 72%, 넘어짐 16%, 대물림 5%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통계조사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조사원 또한 성추행과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 4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안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응답자의 예기치 못한 방문 시간 변경 요청으로 급하게 서두를 경우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갑자기 방문 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에게 적합한 날짜로 시간을 다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농작물 생산 조사를 위해 논길에 진입하던 중 지면이 약해 미끄러운 논두렁에 차량이 빠지는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고 불규칙한 농로에서는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 진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차선으로는 사전에 담당 조사구 교통로를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길로 우회해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안전 수칙. 늦은 밤이나 우천 시에는 속도를 알맞게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중 응답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주차 후에 업무 처리를 진행하세요. 이번엔 낙상 및 미끄러움에 의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조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찰나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단이 많은 조사구를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 착용을 줄여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주택에 가계 지출 조사를 위해 방문 중. 만약 주택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쌓아올린 공사 폐쇄자에 걸려 넘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각 주택마다 다양한 위험 요소의 변수가 질비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언제나 주변을 넓게 살피고 둘러봐야 합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덫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내 몸을 지키는 안전 수칙. 도로의 높낮이와 움푹 패인 구덩이, 하수구는 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 시야가 좁아지는 늦은 시간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 할 대물림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를 위해 응답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응답자를 부르던 그 순간 응답자의 집을 지키던 개의 목줄이 풀려 조사원을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예방법은 없을까요? 응답자의 집에 방문할 때는 먼저 반려견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려견이 심하게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위기를 현명하게 모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안전 수칙. 반려견의 존재 여부를 꼭 체크하고 존재하는 경우 개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줄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농업조사 시에는 개뿐만 아니라 뱀, 산짐승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 경우 되도록 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 등 실외에서 생활하는 개들은 목줄로 묶여 놓은 경우가 많아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목줄 풀린 상태의 개에 의해 없이 절대로 뛰거나 등을 보이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으로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책은 개 주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네, 저는 통계청 조사원 박예린이라고 합니다. 응답자가 조사원을 그러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후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사원은 가급적 응답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응답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혼자 사는 남자 응답자의 집을 늦은 시간에 방문할 경우에는 동료 남자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응답자의 이상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성추행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응답자가 여성 조사원에게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성희롱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응답자가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은 심신미약자일 경우 이상한 행동이 느껴지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세요.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면 불의와 같이 큰 소리를 여러 번 외쳐 자신의 위험 상황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찰서나 사무실, 비상연락처에 연락을 취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안전 수칙. 신체 위협을 느끼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을 위해 안전용품과 조사용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들이 본인에게 어떤 자책감을 일으키지 않고 주위에서 격려를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트라우마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상시 꼭 기억해야 할 긴급 전화번호. 범죄 신고 112, 화재 및 구급, 응급 상황 발생 신고 119, 여성을 위한 비상 연락망 대표번호 1366, 경찰 민원 상담은 182번을 눌러주세요. 소리 없이 강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 112 긴급 신고 앱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 터치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의 안전 수호가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 최적의 근무 환경은 응답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통계청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지킴이 인력풀을 운영하며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친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느끼며 조사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사자, 응답자,
국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안전교육.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손을 내밀고 다가오세요. 통계청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